지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이 고요한 경계에서 오늘 밤 우리는 한 물리학자의 평생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물질이 될 수 있는가? 프레드 앨런 울프.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을 가르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수식을 계산하는 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방정식 안에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는지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그의 책 Mind into Matter는 그 탐구의 결정체입니다. 물리학의 언어로 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철학이고 영성이며 당신의 오늘 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가능성은 현실로 선택됩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하나의 고정된 위치를 갖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그 파동은 하나의 현실로 무너져 내립니다. 울프는 이것을 단순한 물리 실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당신의 주의가, 당신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파동을 현실로 고정시키는 행위라고. 오늘 밤 이 강연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세 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째,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작동하는지를 양자역학의 언어로 이해하게 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물리학자의 논리로 설명되는 원리입니다. 둘째, 의식과 감정이 현실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하나, 아주 작지만 강력한 행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수면 직전 세타파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울프의 관점에서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의식의 문턱이 낮아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능성의 파동에 가장 가까이 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듯 들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가져갑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곧장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전자는 왜 관찰되기 전까지 숨어 있는가?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물리학 역사상 가장 기묘한 실험이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울프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드립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보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그 말의 무게를 오늘 밤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1920년대 물리학자들은 실험실 안에서 매우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틈이 뚫린 판을 향해 발사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했습니다.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며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갑자기 하나의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동이 사라지고 입자가 된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파동함수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파동함수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겹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는 이것을 가능성의 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하나의 현실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열린 상태. 그것이 바로 관찰 이전의 전자의 모습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순간 그 구름은 붕괴됩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단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찰이라는 행위가 그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측정 장치를 갖다 대는 순간
열려있던 가능성의 세계가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의 현실만이 남습니다. 울프는 이 실험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연 기계가 그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 기계를 바라보는 의식이 그 역할을 한 것인가? 이것이 울프가 Mind into Matter 4장에서 던진 핵심 질문입니다. 측정 장치는 단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설계하고 결과를 읽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입니다. 울프는 말합니다. 관찰자 없이는 현실도 없다고. 전자는 누군가 볼 때까지 어디에도 없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물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전자는 숨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라봐 줄 때까지 가능성의 상태로 머뭅니다. 울프는 이 장면을 인간의 삶에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미래도 지금 이 순간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챕터는 실험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정확히 어떻게 그 파동을 무너뜨리는가? 닐스 보어는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프레드 앨런 울프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충격받은 그 의식이 이미 현실의 일부라고. 오늘 밤 이 말을 가볍게 품고 잠드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광자가 검출기에 닿고 검출기는 전기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는 뇌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긴 사슬, 폰 노이만 체인, 어디에서 가능성이 현실로 확정되는 걸까요? 그는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사슬의 어느 지점을 잘라도 최종 결과는 같다고. 그렇다면 붕괴는 사슬의 마지막 고리, 즉 의식적 관찰자에게서 일어난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위그너는 이 논리를 더 날카롭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사고 실험, 위그너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방 안에서 실험을 합니다. 밖에 있는 위그너는 친구가 결과를 보기 전까지 그 실험 전체가 여전히 중첩 상태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의식이 개입해야만 비로소 현실이 하나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는 이 해석을 물리법칙의 증명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구조적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가능성에 당신의 의식이 닿는 순간 그것이 현실의 후보가 된다는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옮겨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파동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미래, 관계가 회복되는 미래, 새로운 일이 열리는 미래. 이것들은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중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순간, 파동은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울프가 말하는 의식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행위라는 것. 여기서 울프는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그는 이 해석이 물리학에 확립된 사실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폰 노이만 위그너 해석은 오늘날 주류 물리학에서 논쟁 중인 하나의 관점입니다. 울프가 이것을 가져오는 이유는 과학적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언어가 우리가 삶을 설계하는 방식에 구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뜬구름 같지만 의식이 가능성의 파동에 방향을 준다는 말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같은 행위를 다른 정밀도로 이해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언어의 힘입니다. 단순한 긍정사고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틀은 과정을 묻습니다. 어떤 가능성에 의식을 두고 있는가? 얼마나 선명하게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려면 바늘이 흔들림 없이 정렬되어야 합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과 두려운 것 사이에서 매 순간 진동하는 주의는
파동을 어느 쪽으로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울프의 언어는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현실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지금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의식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그 가능성이 내일 아침 현실의 윤곽을 그립니다. 위그너의 말처럼 관찰이 끝나지 않는 한 파동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지금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존 폰 노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정의 사슬은 의식에서 끝난다. 그리고 프레드 앨런 울프는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이야말로 현실의 마지막 문이라고. 프레드 앨런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동 함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의 순간 파동이 하나의 현실로 붕괴된다고 말하지만 다중우주 해석은 다릅니다. 파동은 붕괴하지 않고 분기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각자의 우주에서 동시에 실현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기로 한 그 선택의 순간 차를 마시는 또 다른 당신의 우주도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울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분기된 현실로 의식이 이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집중이라고. 수많은 평행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중 어느 가지로 당신의 의식이 걸어 들어가느냐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사건이 아닙니다. 선택은 방향입니다. 물리학에서 양자도약이란 전자가 중간 경로 없이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준위로 순간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경고도, 예고도, 점진적 과정도 없습니다. 울프는 이것을 인간의 생각에 빗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하나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특정 평행 현실로 향하는 도약의 시작점이 됩니다. 전자가 궤도를 바꾸듯 의식도 한순간에 다른 현실의 궤도로 옮겨 탑니다. 두려움에 집중할 때 당신의 의식은 두려움이 실현된 분기점을 향해 걸어갑니다. 울프의 사유 실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이번 달도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의식은 어떤 평행우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하는 곳으로 현실의 가지가 자랍니다. 반대로 원하는 현실의 의식을 고정할 때는 어떨까요? 울프는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특정 분기된 현실로 의식이 이동하는 물리적 과정에 가깝다고. 당신이 원하는 삶이 이미 어떤 평행우주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현실을 향해 집중하는 것은 그 가지로 건너가는 양자도약의 준비 동작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방향을 기억합니다. 울프는 Parallel Universes에서 이렇게 씁니다. 현실은 모든 가능성의 거대한 초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리고 시간의 안개 속에는 무수한 평행우주가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은 어떤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내일 아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을 감는 이 순간 어떤 가지 위에 당신이 서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곧 나침반이다. 그리고 나침반은 항상 당신이 집중하는 곳을 가리킨다. 또한 닐스 보어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양자역학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직장, 관계, 건강, 그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프는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도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방향만으로는 신호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도 전파가 없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의식이 가능성을 향해 손을 뻗으려면
반드시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울프는 마인드 인투 매틀의 실천 파트에서 감정을 양자 신호의 진폭에 비유합니다. 진폭이 작으면 신호는 배경소음 속에 묻힙니다. 진폭이 클수록 신호는 멀리, 깊이 도달합니다. 의도가 신호의 주파수라면 감정은 그 신호가 얼마나 강하게 현실을 두드리는가를 결정하는 진폭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이 없는 의도는 주파수만 있고 전력이 없는 방송국과 같습니다. 전파탑은 서 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울프의 관점에서 감정은 단순한 심리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특정 가능성을 얼마나 깊이 관찰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파동 함수는 관찰의 깊이에 반응합니다. 표면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선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안에 머무는 시선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원하는 현실을 상상할 때 그 장면 속에서 숨을 쉬어보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각, 어깨가 내려앉는 안도감,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미세한 신체 반응까지 함께 깨워야 합니다. 그 순간 관찰은 비로소 깊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역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은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분노도 모두 진폭이 큰 신호입니다. 실직이 두렵다는 생각을 매일 밤 강렬하게 느끼며 반복한다면 의식은 그 가능성을 깊이 오래 관찰하는 셈이 됩니다. 울프의 논리대로라면 그건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을 강한 감정으로 바라볼 때 그 현실의 파동 함수는 점점 더 단단하게 수축됩니다. 신호의 힘은 내용이 아니라 강도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느끼며 바라보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잠들기 직전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 경계에 머뭅니다. 이 시간대에 잠재의식의 문은 가장 넓게 열립니다. 비판적 사고가 느슨해지고 감정과 이미지가 그대로 내면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울프가 말하는 감정 활성화의 최적 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면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 하나만, 딱 하나만 몸으로 느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은 관찰할 때 현실을 선택하고 감정은 그 선택에 무게를 더한다. 의도라는 돌이 수면에 닿는 순간 감정은 그 파문이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를 결정합니다. 느끼지 않으면 파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문이 없으면 현실은 아직 선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는 한 가지 오해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이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양자역학을 마법으로 둔갑시키는 일이라고요. 울프는 말합니다. 파동 함수는 관측으로 붕괴하지만 관측이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실제로 접촉하는 행위라고. 믿음은 아름다운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땅에 심겨야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울프가 마인드 인투 매터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의도와 감정이 설정된 순간 파동 함수는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 세계와 실제로 접촉하는 순간은 당신이 몸을 움직여 행동을 취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거는 것, 문서를 작성하는 것, 낯선 장소에 발을 내딛는 것, 이 작은 물리적 움직임들이 파동 함수의 붕괴를 완성합니다. 의도는 방향이고 행동은 그 방향으로 내딛는 첫발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온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울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는 가능성의 구름 속에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이 하나의 현실로 고정되려면 반드시 측정, 즉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 상호작용은 곧 행동입니다. 원하는 직업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도 이력서를 한 장도 보내지 않는다면 파동은 여전히 흐릿한 가능성으로만 떠돌 뿐 어떤 현실로도 착지하지 못합니다. 울프의 관점에서 행동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행동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주에 증명하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내면의 언어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를 취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믿음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가능성의 파동을 현실의 입자로 굳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잠들기 전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내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프가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신중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양자역학은 강력한 은유이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 공식이 아니라고. 전자가 관측될 때 위치를 확정하듯 인간도 세계와 접촉할 때 자신의 현실을 확정합니다. 그 접촉의 방식이 바로 행동입니다. 믿음과 감정과 의도가 내면의 설계도라면 행동은 그 설계도를 땅 위에 실제로 세우는 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현실은 완성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품고 있는 의도에 어울리는 단 한 가지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프레드 앨런 울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물질 세계와 접촉한다고.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면 반드시 하나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이 가능성을 현실로 부르는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전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파동으로 퍼져 있다가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하나의 점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가능성의 바다에서 하나의 현실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일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중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 하나의 현실로 진입하는 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잠드느냐에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 다른 경로를 탐색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선택하는 단 하나의 장면이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는 현실의 결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가 말했듯 의도는 감정이라는 연료를 만날 때 비로소 신호가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린 장면에 기쁨, 감사, 안도의 감각을 실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강할수록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신호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감정 없는 상상은 전원이 꺼진 라디오와 같습니다. 주파수는 맞추었지만 아무것도 송출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작은 준비, 예를 들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은 그 방향을 실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행동은 파동 함수를 현실적으로 기울이는 힘입니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행동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손입니다. 오늘 밤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직전 눈을 감고 이미 이루어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몸 어느 곳에서 그 감각이 올라오는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분석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그 상태 그대로 잠드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든 뒤에도 멈추지 않고 밤새 그 신호를 처리하며 현실의 경로를 조율합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실천한 뒤 댓글로 어떤 장면을 떠올렸는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오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프레드 앨런 울프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물질이 되려는 충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